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7일자입니다. 1.2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참고 자료 성격으로 좀 붙였는데 이것도 소리내어 읽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금 수천만 원 전달. 김가연, 배지연, 강재구, 이나영 4명의 기자가 달라붙어서 한겨레에서 12월 5일날 보도했습니다. 특검 수사보고서의 적시. 현직 장학금 등 사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연일 재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지원했다고 밝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여당 쪽으로도 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이들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돈을 받아갔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직 의원에게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현금 4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전달했고 전직 의원에게는 2020년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밝혔다고 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이 특정 진영에 편향된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시도였다는 취지다. 소리내어 읽어서 수긍이 어려운 거를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국힘, 통일교든 민주는 괜찮나? 특검이 진술 듣고 봐주기 수사. 김상현, 조선일보 12월 6일입니다. 송원석, 금품수수 의혹 즉각 수사해야. 한동훈, 민중기 특검 해산시켜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영호 씨는 재판에서도 2017년에서 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며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 덮어버렸다.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 관여한 종교단체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 받아먹은 민주당 하청업체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자금법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당 후원회를 통해야만 하고 금액도 한정적이죠. 미국 정치인들처럼 고액의 정치연금 후원을 받아도 이상이 없는 그런 법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떳떳하게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밝히면 그만인 거죠.
그런 정치 풍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선전에 맞서 패권주의의 경보를 울린다. 다카이시 요이치 정치경제 사실대로 12월 6일 북국신문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난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가운데 외무성은 교류 사이트 SNS에서 반론하는 대처를 시작했다. 중국에 의한 일본의 치안이 악화,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는 설명을 연달아 두고, 한편 응수에 의한 대립 격화를 피하기 위해 억제적인 표현에 그친다. 선전에 대한 대항 조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외교는 기본적으로는 입씨름이다.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서 아직 좋아. 말싸움을 할 때는 아직 좋지만 말도 하지 않게 되고 폭력으로 달리면 끝장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선전전을 벌이는 것이 좋다. 어쨌든 상대방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은 막다른 골목이다. 일본의 치안이 악화라는 것은 다른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외무성은 일본 내 피해자가 중국인의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건수 추이를 공표하고 숫자에 따른 반증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런 역사전을 통해 이건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대만, 오키나와 등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의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게도 오키나와까지 자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육고 왕국으로 있을 때 중국에 사절단도 보냈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는 등, 그렇죠. 우리나라는 쓰시마 뭐라면 영주가 조선 때 와가지고 왕한테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다.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역사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또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재를 하겠다며요. 한국에서도 아파트 폭등, 서울 시내 평균 약 1.4억엔 일본의 급등은 어떻게 억제할까? 지식인 투기 목적이면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높은 고정자산세를 이라는 제목으로 12월 6일 아메바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평균 가격은 1억 4천만 엔을 기록하고 있다. 그냥 10배 보면은 14억 원이란 얘기죠. 그러나 서울 시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680만 엔으로 도저히 일반 시민이 손댈 수 없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매입 허가 후 4개월 이내의 입주와 최소 2년간 거주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역시 아파트가 급등하는 일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소유자의 국적 기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여론 뉴스도 한번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메바 프라임에서는 한일 각각의 멘션 사정으로부터 향후의 대책을 생각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 인근에서도 보증금 100만 엔 넘는 건 당연. 서울과 수도권은 한국 전체의 11.7% 면적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0%가 넘는다. 취업자도 젊은이도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고 언젠가는 서울에서 성공해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또 한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를 테니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서울의 병원에서 통역으로 일하다 시내에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단아까 30대 씨는 임대로도 비용이 힘들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은 세제를 바꾸는 동시에
부동산 업계도 개혁을 해야 된다. 중개를 하는 부동산 업계도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취지입니다. 서울과 근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도쿄에 대한 가나가와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기도가 있다. 내가 사는 강남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지하철로 15분 정도인데 그런 지역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월세가 비싸다. 출퇴근 시간이 짧은 데에는 경기도도 월세가 비싸죠. 동세대의 동료를 봐도 통근 1시간 초과의 사람은 꽤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집세도 꽤 싸겠지. 보증금의 시세는 대체로 같다. 찾으면 싼 곳도 있지만 건축력수가 지났거나 한다. 신축으로 20, 30대가 좋아할 만한 물건으로는 100만엔이라고 해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얘기하죠. 1000만원대 보증금, 100만원 정도가 베이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있는 지역은 3억엔이 넘는다며? 그러면 30억은 아파트 가격이네요. 30억. 신혼부부가 서울 외에 살 수 있는 범위 집을 사고 나이가 들면서 집을 바꿔간다는 식의 수법을 쓴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한국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좋은 대학과 학원이 모이는 곳은 서울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아이가 서울 학원까지 다니는 게 불쌍하다며 학원이 많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일본과의 차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고교 입학이 시험에서 제비뽑기제가 되면서 지방 명문고가 없어지고 서울에 집중하게 됐다. 지방 국립대는 망했고 기업도 지역을 떠났다. 이것은 큰 정책의 잘못이었다라고 해석한다. 덧붙여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시한다.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98%인데 한국은 70%밖에 취업하지 못한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 집을 살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국적 아닌 투기. 긴키대 정보학연구소 나스노 스요시 소장은 그것은 간단해서 거주하지 않는 물건의 고정자산세를 5배 등으로 하면 그만인 이야기다. 주택담보대출도 거주 여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인 거래 규제를 하는 것은 미봉책으로서 효과가 없는 단순한 퍼포먼스일 뿐이다. 인천의 강남, 송도가 고전하는 4가지 이유.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 12월 1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송도는 3년째 전고점 대비 60 내지 70% 수준에 거래되고 있며 반등이 없어요. 차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개선도 지지부진해요. 20년 연속 아파트가 입주해 7만 가구 넘게 공급됐지만 수요는 부족해요. 일단 송도는 차 없이 살 수 없는 도시입니다. 교통계획을 미국식으로 짰거든요. 블록이 크고 도로가 쭉쭉 뻗어 있어 시원하지만 걸어보면 끝도 없이 걸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일상 공구부터 이미 아파트가 차고 넘칩니다. 원래 국제 업무단지는 아파트 비중이 70%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발이 지연된 이후 인천경제청이 비율을 80%까지 완화해 줬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송도 외곽은 썰렁한 분위기, 전고점 대비 60 내지 70%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서울 수도권도 고전하는데 전국 균형 발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송도 신도시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게 바람직한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베일봇은 현대제철 8조 원 미구상, 차 강판 시장 집중 공략, 양범수 조선비지에서 12일 6일입니다. 항만도로철도로 물류 접근성 높아 배후단지 활용한 CCS로 탄소 배출도 내린다.
환원제철 공정 포스코와 손잡고 수소 전환의 니어제로 실현. 니어라는 게 NOx 이런 거의 약자로 표현하는 건 모양 같은데요. 최초로 전기로 일관 제철소 고객사 문이 많아 폭 800m의 미시시피 강을 통해 배에 실려온 철광석 펠렛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100m 높이의 직접 환원제철 설비 DRP 다이렉트 리덕션 플랜트로 옮겨진다. 여기서 천연가스로 환원된 직접 환원철 DRI 다이렉트 리덕스 아이로는 철 스크랩과 함께 전기로를 거쳐 용광 쇳물로 만들어진다. 제품은 공장 내부까지 이어진 철도와 인접 도로를 통해 육로로 출하되거나 원료를 들여온 항만으로 배에 실려 고객사에 전달된다. 루지애나주 남부 668만 평방미터 부지에 170만 평방미터 규모 제철소를 짓고 연간 270만 톤의 철강제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장사가 잘 되면은 지금 한 4배 정도의 넓은 부지니까 그 추가로 증설을 한 부지를 충분히 미리 확보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절이 있는 위치인데 미시시피 주가 있고 미시시피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포스코가 철광석 이런 걸 멀리서 가져오니까 결국 미국에서 하면은 미국 내 철광석도 있고 미시시피 강이 그 산업의 역할을 크게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런 점이 루지애나라는 데가 원래 흑인들 그다음에 옛날 뭐 면화밭이나 있던 이런 데가 뭐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킬빌 우마 셔먼 엊그제 볼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난데요. 우리 아놀드 야후 엔터테인먼트 12월 5일자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말 극장에서는 쿠엔틴 탈란티노 감독의 킬빌을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옵션이 상영됩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화의 오리지널 비전인 더 홀 블러디 어페어는 두 볼륨을 통합하고 일부 시퀀스를 더하고 빼고 리믹스합니다. 1, 2편을 통합해가지고 4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봐야 하는 이유. 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걸렸지만 전국의 쿠엔틴 타란티노 팬들은 마침내 킬빌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4시간 30분에 달하는 단일 경험이었습니다. 영화 경험에 관한 한 가장 기억에 남고 훌륭하게 큐레이팅 사운드 트랙 중 하나와 그의 경력 전체에서 가장 전기적인 영화 제작이 완성된 총체적인 패키지입니다. 킬빌 원작 영화와 다른 전열적 사건? 네, 이전에 보신 킬빌 오리지널 영화와 더 홀 블러디 어페어 버전과는 차이점과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확장 및 삭제 장면, 대체 촬영 장면, 새로 색칠된 비트, 이전의 흑백 청와대 전투 장면, 여기서 그렇게 청와대라고 청와 기와집이죠. 거기 있는 풀 컬러로 복원됨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해체가 포함됩니다. 킬빌 이거 다시 보고 싶네요. 마지막에 전투하는 게 일본에서 하는 거죠. 일본에서 1편 쪽은 좋은 실무자였던 김 부장은 왜 실패했나? 완벽한 리더의 조건. 이정민 IGM 세계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비저 12월 6일자입니다. 낡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김 부장은 조직 정의 이론이 제시하는 3가지 공정성을 모두 훼손했다. 첫째, 분배의 공정성이다. 성과나 보상이 결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분배됐는가를 의미한다.
김 부장은 만년 과장에게 고가를 몰아줘 실제 성과를 낸 막내 팀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 둘째, 절차 공정성이다.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했는가를 의미한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과정이 납득되면 구성원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 부장은 객관적인 근거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매겼다.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마지막은 상호작용 공정성이다. 소통 과정에서 구성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했는가를 뜻한다. 김 부장은 불편함을 피하듯 막내 팀원과 대화를 급히 끝냈다.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셈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인재를 떠나게 한다. 종합하면 직장인은 돈보다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팀을 침묵하게 하는 일방적 독백.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대화를 독점하는 주된 원인을 가리켜 주관적 권력감, 서브젝티브 센스 오브 파워라고 한다. 의미 없는 피드백은 지적이자 트집. 요즘 세대에게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성장과 성과를 이끌어주는 의미 있는 피드백을 원하는 이유다. 드라마 원작 소설에서 김 부장의 상사는 김 부장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너도 알지. 내가 팀장 달기 전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내가 팀원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팀장이 되고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팀원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 저도 김 부장 출신인데 학력 차이를 이쪽에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요즘은 개나 소나 전부 다 대학이 기본인데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서도 직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고 성과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진급에는 계속 탈락하는 만년과장이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장이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대졸 출신들보다는 상대적인 공정성을 못 받았었죠. 이런 면들도 이 책임연구원 좀 배려를 고려를 해서 한번 작성해야 됐었지 않았겠느냐. 학벌을 넘어서서 경영 성과로만 기업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례 이런 등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글인데요. 제가 그냥 그래도 읽어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피터 자이안 2025년 11월 28일자 뉴스레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모든 사람을 책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임박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원인은 아닙니다. 관세가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와 탈세계화가 이 분기를 이끄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것은 거의 한 세기 전 세계가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된 이후로 시스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작은 천을 파괴함으로써 이 위기를 앞당겼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노출을 줄일 수 있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북미 산업을 억압하며 미국이 이 폭풍을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황을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잠재적 해결책이 있을까요? 맞는 질문입니다. 시간적으로 틀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구조 역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장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아이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1900년대 초만 해도 여성 1인당 6 내지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 대체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중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요, 우리는 몇 세대 동안 대체 수준 이하의 수준을 지켜봐 왔고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인구학적 전환점을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존 경제 모델이 무너질 시기였습니다. 노동인구도 고갈될 것이고 생산자가 또 고갈될 것입니다.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갈될 것입니다. 노동 능력도 없고 자본을 흡수하지 못하며 소비도 거의 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모델은 항상 변화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상품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총을 쏘았고 소비시장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놓고 해상 무역로를 놓고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재편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무역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안보 정책을 작성하도록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계를 장악했고 여기에서는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10년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10년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첫째, 나머지 세계는 미국이 더 이상 의도하지 않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해상력의 보조 세력이 너무 많아 미국이 더 이상 해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상 무역로를 꼭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읽히네요.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10년은 항상 모든 것이 무너질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 세계적인 혼란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화를 겪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외부에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경제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미국 내부의 손실을 대체할 산업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향적인 포지션입니다. 10년의 전반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붕괴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을 훨씬 넘어선 상황을 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을 위해 전환 과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통령 차원의 정책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앞으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될 산업시설을 대체할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프타 지역 내 무역을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산업시설을 건설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북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오가며 운송됩니다. 즉 유럽이나 동아시아 등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경우 생산 단계 중 여러 단계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는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건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해온 일을 3배로 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잘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야 합니다. 자, AI가 번역한 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는 우리는 참 어렵네요.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내 사고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 류의 또
자료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세력 몰락의 시작.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12월 5일. 국내 정치 12월 우파 애들이 나쁜 짓 하는 거 까발리겠다. 쿠팡이 왜 이 시점에 터졌을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주식을 팔았다. 그 회사 측 임원이 쿠팡 정보는 이미 1년 전에 터진 것이었다. 중국인이 그 전부터 유출시키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되어 있었다. 윤석열 구 일본 제국 친일파와 연결. 변희재 감옥 가서 기쁘다. 우파 단체들 중국 돈 직간접적으로 거의 다 받았다. 중국 공산당 돈이다. 그 돈으로 협중 운동을 해서 반중 운동하는 사람들 또라이 정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한방송 장수령이라는 자 국정원 출신이다. 사람 약점 잡으려는 자들. 전 우파가 나를 가짜박수로 몰려고 했다. 우파 전체를 혼자 싸웠다. 변희재 뒤에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내 친중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태블릿 사건 조작 주장한 변희재, 전한길 변호하겠다는 주진우, 우파 바닥이 존나게 웃기고 있다. 윤석열 태블릿 사건 조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이 윤선을 오히려 들어준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는다. 관심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동하려고 하는 방송들을 한다. 왜 우파가 변희재를 옹호하는가? 인터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미국서 윤정권 탈퇴 잊어버렸습니다. 망명도 자기는 고려하겠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네요. 한국 미디어워치 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한 대만 일본 국교 정상화 선언식 사쿠라이 요시코 축하 영상. 일본 우익의 거물이랍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는 이미 2017년 5월 7일 북한의 유사시는 상정내 거류 일본인의 대피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 재하 칼럼을 통해 그런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어 이는 처음 시도해보는 실험이 아니다며 이미 대만과 일본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 영토를 침범해온 중공과 북한 김일성 세력에 맞서서 한국의 모든 지원을 다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정신과 원칙만 잊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유대를 한반도 유사시 상륙해야 한다는 논리의 미디어워치 변희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일본 간첩들이지 일본 우익 세력의 간첩이지. 그러니까 일본 우익이라고 해서 우리 우익하고 맞아떨어지냐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구구 세력 적극 지원한 국정원 사쿠라이 요시코와 앞잡이들. 오야붕은 중국 삼합회와 일본 야쿠자가 같이 움직인다. 좌파 우파에 심어놓고 서로 싸우는 척한다. 다른 우파들이 낄 자리가 없어서 설 자리가 없어지면 여론을 쥐락펴락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윤은 장기의 말이지 왕이 아니다. 한일 정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교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트럼프 최대의 적은 이제 마가가 이다. 트럼프에게 태극기 부대는 제거의 대상이다. 우리는 유일하게 맞추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중국은 기득권을 두들겨 패고 있고 한국은 이재명이 기득권을 두들겨 패고 있다. 그 뒤에 글로벌 큰 세력이 있다. 트럼프는 도박반에 올인한 것이다. 반서방 공동체 지는 지하사업도 현재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일본 비반투 활동과 대동아 공영권 다시 꿈꾸는 세력들이 있다. 북진 통일하면 한경도를 중국에게 준다는 것. 손정이 핵개발에 계속 관여해왔다. 2번 걸렸다. 이명박 박근혜 친중 세력들이 뒤에 포진해 있다. 쿠팡의 주요 인사들 윤과 관련이 있다. 쿠팡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이다. 통일교 세력을 등에 업고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켓 개발했던 거 아니냐.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핵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탈원전 글로벌 어젠다이다. 일본은 한국과 손잡고 핵 개발하려 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국익과 관계가 벌어졌고 그 자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심이 되어 버렸다.
바이든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 전쟁 발발할 수 있었다. 전쟁을 하고 싶은 애들이 반서방 공동체이고 그 반대가 글로벌 금융 세력이다. 알리템과 한국시장 장악엔 어떻게 되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동아 공영권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우익은 한국 먹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북한을 가져가라고 했다. 중국에게는 일본 세력들이 왜 남북 통일을 하려 하는가? 그 뒤 배경에는 일본 제국 세력이 남아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경도를 원한다. 일본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함을 중국이 먹으면 태평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내국이나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일본 야쿠자 논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대만에서도 반정을 내세우는 자들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가짜뉴스 위장평화 국민호도 극복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이 2023년 4월 23일 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침묵하나? 윤은 마약사업 의혹이 있다. 그들은 하나의 원로들이 그 안에 있다. 암호화폐, 핵개발 비자금 어디서 세탁하냐? 김충식과 연결, 조국 사모펀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조진영이 왜 지금 터지냐? 필요할 때 터트리는 주의를 딴 데 돌리는 거죠. 연예인은 그저 불쏘시개로 사용할 뿐이다. 말씀드리면은 말레이시아와 FA 50 경정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설이라고 제가 해보는데 우파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만 적으로 생각한다. 이건 제가 아니고 이 방송하는 김정민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요것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전문적인 상관관계 가설이 너무나도 현란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증명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이나 이 정치 이런 것들은 그 상관관계 추론으로 가설을 통해 가지고 가설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잘 익숙하지 않죠. 그런 거로 했는데 마치 예언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맞췄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패턴을 생각해내는 그런 상관관계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손정희가 한국에 온 이후 연속해서 김정민 국제연구원 12월 6일 날 또 방송분이 있습니다. 쿠팡 정보는 계엄령 2달 전 이미 털렸었다. 국정원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단체들은 다 돈 받고 운영한다. 국힘당과 연결된 인맥들이 쿠팡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손정희가 왔다. 뒷수습을 하러 왔겠지. 쿠팡 최대주주 비전펀드 손정희와 사우디 자본. 손정희가 허겁지겁 왜 한국에 왔을까?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대동아 공영권에 관계 있다. 카카오 김범수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다.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 반서방 세력. 국익방송 반중측미 방송이다. 친중하면은 이재명도 깐다. 안 하니까 까지 않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국익방송이고 반중측미 방송인데 이재명도 친중하면 까겠다는 겁니다. 우린 좌우도 아니다. 우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정적 제거 상대를 몰아세우는데 악용한다. 지금 북한과 싸우면 안 된다. 국내 시각이 아닌 글로벌 시각으로 현재를 본다. 우파 반미 세력들 그래서 트럼프가 접촉을 안 한다. 그들의 자금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보안의 전제 조건이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CDBC 플랫폼으로 가려 하고 있다.
쿠팡 사실은 중국 제품 많이 취급했다. 네이버 카카오 정부에 상당히 도움도 받았고 협력도 한다. 알리테무는 한국에서 항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88년 사우디는 핵탄두를 장착해 중동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에서 구매했다는 것도 계속해서 그 미사일에다가 핵만 올리면 핵탄두가 된다는 거죠. 사우디 왕정의 난이 발생, 서열이 높았던 사람들 다 제거하고 빈살만을 왕세자로 트럼프가 앉혔는데 트럼프가 피해 숙청을 했다. 왕이 포기각서 강요했었고 왕자를 시켜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 위반, 잘못하면 빈살만도 간다. 한 중동과 이딴 위성계약 협약, 신흥 우주시장 함께 이끈다라고 하지만 인공위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마찬가지다. 궤도에 있다가 떨어지면은 탄도미사일이다 이거죠. 핵탄두만 탐지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카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에도 나온다. 자체 핵 개발하기 위해 돈색하려 했던 것 아닌가. 윤 중국하고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 ENC에 빈살만이 돈을 넣었다. 65조 손실 손정이 마윈이 알리바바주 매각했었고 비전펀드 핵개발을 했다. 비전펀드는 손정이와 사우디가 합작한 펀드죠. 미국에서 손정이 견제, 일본 반도체 망한 이유도 되지 않느냐. 만주 자주 국방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이걸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다. 최종 목표는 핵개발이었다. 전두환까지 연결되었다. 일본의 호황기 때 하나회로 연결된다. 김영삼 때 숙청당한다. 윤곡사업 금융실명제 등으로 하나의 출신들이 다 제거됐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다. 핵개발펑. 그리고 이 IMF 금융위기 원래는 일본 죽이기였는데 IMF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한국을 죽일 수는 없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죽일 수는 없다. 다행히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다. 핵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 경제개발도 사우디도 따라했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시야를 크게 봐야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도 파벌이 있다. 중국 무비자 입국시킨 한독수 계엄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왜 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재명은 친북파로 보면 될 것 같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표현한 게 어떤 우리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상황관계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편집을 많이 했는데 그걸 소리내어 읽어서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